반가운 얼굴이 나왔습니다. 조정훈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는데요. 롯데 팬들은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감격적이네요. 네. 기가 막힌 포크볼을 던졌고 에이스 역할을 해줬던 투수의 7년 만의 귀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를 따라 우연히 야구부에 발을 들인 조정훈은 차근차근 야구를 익혀나갔습니다. 여러 포지션을 경험하던 그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주로 포수 마스크를 썼는데 타격에서는 뚜렷한 두각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어깨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고 결국 그는 투수로 전향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비록 남들보다 늦게 투수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의 잠재력은 상당했습니다. 고교 3학년 시절 대봉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결승전에서는 무려 12회까지 완투하며 175개의 공을 던지는 투혼을 보여주었고 단숨에 이름 있는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188cm에서 뿜어져 나오는 140 초중반의 위력 있는 속구는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그의 이름은 여러 스카우터 수첩에 굵은 글씨로 새겨졌습니다. 당시 2005년 2차 신인 드래프트에는 걸출한 인재들이 질비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롯데는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쥐고 있었고 결국 조정훈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늦게 투수로 전향했기에 혹사를 덜 치렀다는 이점을 높이 평가하여 전체 1순위로 선택합니다. 물론 당시 팬들 사이에는 부산구 출신인 정유윤을 원했던 목소리가 컸기에 이 선택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롯데 양상문 감독은 직접 조정훈을 찾아 단독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그에 대한 특별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감독의 기대 속에 조정훈은 2005년 4월 13일 한화전에서 구원 등판으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2.2이닝 동안 2실점을 기록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아 승리 투수가 되며 기분 좋은 출발을 남길 수 있었죠. 그러나 데뷔 시즌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연이어 등판한 경기에서 의욕이 지나쳤는지 공에 힘이 실리면서 제구가 흔들렸고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5월에는 3경기 연속 3실점을 허용하며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죠. 훗날 조정훈은 이 시기를 돌아보며 야구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고등학교에서 하던 대로 하면 통할 줄 알았지만 프로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해 최종 성적은 19경기 등판 29이닝 동안 피안타 41개와 19개의 볼넷을 허용하며 평균 자책점 6점대를 기록하는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2차 드래프트 1순위라는 명성과 거리가 먼 성적이었죠. 반등이 절실했지만 조정훈은 성장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방황이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즐기던 게임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거나 친구들과 놀러다니는 등 프로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할 순간에 그는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2006년에도 반등의 기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군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채 침체기를 이어간 것이죠. 반면 같은 해 드래프트로 입단한 오승환, 윤성민, 정근우 등이 연이어 두각을 나타내자 조정훈의 입지는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한때 쟁쟁한 동기들을 제치고 전체 1순위라는 영예를 안았던 기대주는 어느새 미놀이 새끼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그에게 쏟아진 시선은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야구 인생에 암흑기가 거듭되자 조정훈은 이를 악물고 반등의 계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200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야구 공부에 몰두하며 돌파구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경기와 훈련이 끝난 뒤 남는 시간을 다른 투수들의 피칭 영상을 보는 데 매진했습니다. KBO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투구 동작을 살펴보며 투구 메커니즘을 정립했고 특히 팀의 선배였던 손민환을 기준점으로 삼아 어떻게 하면 다른 투수들의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몰두했죠. 그 과정에서 조정훈은 단 하나의 무기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포크볼이었습니다. 손민환이 포크볼로 타자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 구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2007년 2군 경기에서 그는 한 경기당 30에서 49에 달하는 포크볼을 던졌습니다. 무리한 실험 같았지만 이 과감한 시도가 곧 놀라운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포크볼은 빠르게 완성도를 갖춰나간 것이죠. 그리고 2008년 로이스터 감독이 부임하면서 조정훈은 시즌 중반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합니다. 그해 5월 8일 한화전에서 7이닝 2실점으로 가능성을 증명했고 이어 두 번째 선발 등판인 LG전에서는 완봉승을 따내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반전의 중심에는 단연 포크볼이 있었습니다. 그를 마주한 타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헛스윙을 돌렸죠. 특히 그의 포크볼은 기존 투수들과 달리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회전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회전이 유지된 채 직구처럼 출발하다가 갑자기 꺾여 들어왔습니다. 직구와 똑같이 시작하되 끝에 본색을 드러낸다 라는 변화구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한 구종이었죠. 이를 처음 마주한 타자들은 원바운드가
되는 공에도 방망이를 내밀었고 조정훈의 자신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손민환의 포크볼이 체인지업성의 스플리터 계열이었다면 조정훈의 포크볼은 철저히 독학으로 만들어낸 완전히 다른 유형의 구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100% 독학에서 비롯된 산물이었죠. 조정훈은 점점 페이스를 끌어올렸고 자율야구를 내세운 로이스터 감독 지도 아래 마침내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14경기 중 12번을 선발 등판하였고 5승 3패 3점대의 평균 자책점으로 당당히 선발진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날개를 펼쳐가던 조정훈은 이윽고 2009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9년 조정훈은 시범경기에서 3경기 13.2이닝을 던지며 단 1실점만 허용하는 등 쾌조의 스타트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풀타임을 치르는 투수라곤 믿을 수 없는 활약을 보여주었죠. 그는 포크볼 못지않은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를 구사했고 무엇보다 카운트가 몰리거나 불리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포크볼을 구사했습니다. 또한 그의 보여준 제구력도 뛰어났는데 스트라이크 존에서 대각선에 위치한 우상단, 좌하단, 좌상단, 우하단을 연속으로 던져 투 스트라이크를 잡아내는 등 정교한 몸모도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 최종 기록은 27경기 182.1이닝 4.05의 평균 자책점과 175개의 탈삼진을 잡아냈고 14승 9패로 2009년 다승왕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다소 많은 피안타와 피홈런으로 평균 자책점이 4점대였지만 리그 2위에 해당하는 탈삼진과 많은 이닝 소화로 14번의 승리를 따낼 수 있었죠. 더군다나 2009년은 타구 투제 양상이 진했던 시즌이었고 팀의 다른 투수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에 팬들은 그의 활약에 너도나도 환호했습니다. 그해 공동 다승왕을 차지했던 것에도 한 일화가 있습니다. 시즌 막바지 이미 14승을 치룬 상태에서 한 경기가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조정훈은 본인의 15승 도전, 즉 단독 다승왕을 위해 출전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준 플레이오프에서 1선발로 그를 낙점하고 있던 제리 로이스터는 그 출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1생1대에 단 한 번뿐인 기회였기에 조정훈은 빌면서까지 애원했다고 전해지지만 감독에게서 들은 말은 준 플레이오프가 중요하지 너의 개인 성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조정훈 입장에선 아쉬움이 남을 수 있었지만 처음으로 풀타임을 치른 투수에게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을 맡긴다는 건 나름 감독의 인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최고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약 열흘간의 휴식 후 최상의 컨디션으로 두산과의 1차전에서 등판한 조정훈은 자신이 왜 가을야구 1선발로 낙점됐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7.2이닝 2실점 7개의 삼진을 기록하며 중요한 1차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7개의 결정구가 모두 포크볼이었다는 사실도 가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두산의 김경문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타격 코치와 많은 준비를 했고 포크볼을 계속해서 의식했다. 우리 타자들은 준비를 철저히 했기에 오늘은 조정훈을 칭찬하는 게 맞다 라고 말하며 적장임에도 그에 대한 인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산이 3연승을 기록하며 포스트 시즌은 막을 내렸지만 2009년은 조정훈에게 잊을 수 없는 시즌이었고 팬들에게도 그해의 조정훈은 롯데의 에이스로 기억됐습니다. 성공의 2009년을 뒤로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정확히는 2009년 시즌 말부터 이상 조짐이 시작되었죠. 그를 괴롭혔던 것은 다름 아닌 팔꿈치 통증이었습니다. 2009년 시즌 말부터 통증이 발생했고 코치들은 그의 휴식을 조언했지만 조정훈은 다승왕과 팀의 가을야구 진출을 위해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예전부터 포크볼은 투수에게 무리가 가는 구종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다 포크볼 때문이다. 포크볼을 던지지 말았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돌았습니다. 이를 구사했던 투수들은 손목, 팔꿈치, 어깨 등 부상을 겪었고 선수 생활이 그리 길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날의 검과 같은 이미지가 있었죠. 조정훈도 이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는 듯 싶었지만 그의 호술한 인터뷰를 들어보면 포크볼이 피로도를 유발하는 것은 맞지만 부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포크볼이 아닌 그의 좋지 못한 팔레구성과 무리한 투구였습니다. 결국 2010년에 들어서자 4월부터 어깨와 팔꿈치에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6월에는 전력에 이탈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에 찾아갔을 땐 팔꿈치 인대가 손상되어 있다는 판정을 듣게 되죠. 2010년 8월 조정훈은 미국에서 인대 접합 수술, 이른바 토미존 수술을 받으며 재활에 돌입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하며 충분한 재활에 돌입했죠. 2011년엔 어깨 수술까지 받으며 완벽히 나아질 컨디션을 도모했습니다. 이때는 조정훈 선수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는 2년간의 공백으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까봐 두려웠고 하루빨리 재활해서 다시 복귀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사로잡혔습니다. 이윽고 2013년 1월 2일
22일 팬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소집 해제 소식을 알렸습니다. 2년간의 공백 그리고 수술 재활 후 에이스의 기원을 모두가 기대했지만 2010년 그가 받았던 토미존 수술은 첫 번째 수술에 불과했습니다. 2월 스프링 캠프에 합류했지만 조정훈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약 2년이 지난 상태였는데도 그의 팔에는 통증이 남아있었고 힘이 들어가질 않았죠. 조정훈의 섣부른 재활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는 재활 과정에서 조금 빨랐던 것 같다. 빨리 공을 던져야겠다는 생각에 재활 페이스를 빠르게 올렸다 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받은 재활 지침을 따랐을 테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선천적인 팔 내구성도 영향을 미치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3년 11월 다시 한번 두 번째 토미존 수술을 받았고 복귀는 201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시범 경기에서 모습을 비췄지만 다시 한번 재활에 문제가 있었는지 팔 컨디션은 100% 올라오지 못했고 공을 던지기만 하면 팔이 붓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당시 롯데의 이종훈 감독은 선수의 팔 상태에 대해 지금 공을 던질 수 없는 상태다. 공을 던지고 나면 팔꿈치에 물이 차오른다 라고 말하며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물이 차오른다는 건 수술 부위에 다시 염증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것은 재수술이 필요함을 의미했습니다. 이미 두 번의 토미존 수술과 한 번의 어깨 수술을 받은 그였기에 이번엔 은퇴에 대한 얘기도 쏟아졌지만 2016년 1월 12일 그는 세 번째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조정훈이라는 이름은 희미해져갔지만 찬란하게 빛났던 2009년의 그를 기억하는 팬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7월 9일 7년이라는 시간 2583일 만에 마운드에 올라섰습니다. 8회 초 9원 등판한 그는 여러가지 감정이 북받쳐 올랐는지 잠시 하늘을 쳐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정을 추스린 그는 145km의 빠른 공과 전매 특허인 포크볼을 수놓았습니다. 기대했던 그의 피칭에 팬들은 기립박수로 맞이했고 그날 그가 던진 공들은 한 선수의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포크볼도 조정훈을 향한 팬들의 마음도 모두 건재했습니다. 복귀전에서 1이닝 무실점과 2개의 삼진을 기록한 그는 7년간의 긴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이 응원해준 팬들과 몇 번의 수술에도 잘 관리해준 우리 구단과 재활을 도와주신 코치님들께 감사드린다. 지금부터 갚아나가겠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해 26경기 9원 등판한 그는 8개의 홀드를 기록했고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팀이 정규 시즌 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도울 수 있었죠. 허나 2018년 시즌 그 페이스를 끌고 가지 못했던 탓인지 1군과 2군을 오갔고 7경기만을 등판한 채 방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의 복귀는 7년이 걸렸고 복귀 이후의 활약은 너무나도 짧았기에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지만 선수의 생각은 다른 듯 했습니다. 2017년 마운드에 다시 섰을 때 그의 입가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선발이 아닌 중계 투수의 보직에서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지만 그저 야구를 한다는 것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는 조정훈은 복귀했을 땐 좋은 기억밖에 없다. 다시 태어나도 야구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야구를 대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결국 2018년을 끝으로 그의 찬란하게 빛났던 여정을 마쳤습니다. 짧았기에 더욱 아쉬웠던 그의 야구 인생은 단순히 마운드 위에서만이 아닌 재기를 위한 모든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전성기가 조금은 길었으면 어땠을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가 보여준 2009년의 진가는 팬들을 환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활짝 웃던 조정훈 선수가 길이 기억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